197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박경덕은 인기 리얼리티 쇼인 미스터 TV조선의 트롯3에서 명성을 얻은 유망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46세의 그는 쇼의 세 번째 시즌에서 나이든 참가자를 위한 특별 카테고리인 오비, 올드보이즈, 팀의 가장 어린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경덕은 남성적이고 강렬한 외모에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지닌 가수로 금세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예선에서 바람이 우는 소리라는 곡을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심사위원으로부터 하트 17개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유명 가수 장민호와의 친밀한 관계로도 유명하며 장민호를 형님이라 부르고 동생처럼 여긴다. 그는 또한 한국의 트로트 여왕 중 한 명인 장윤정과 동갑이라고 밝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박경덕의 인생은 음악적 꿈에 대한 고군분투부터 미스터트롯 3의 주목을 받는 순간까지 감동적인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도 어려움과 고통, 깊은 비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경덕은 부모님이 농업과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검소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종종 고향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무직부터 매장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프로 가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매우 사적인 것이지만 박 씨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며 헌신적인 가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끝없는 노력의 상징으로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박경덕의 경력은 초기의 성공과 쓰라린 실패를 거치며 끊임없이 노력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트롯 3에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 씨는 한국 연예계에서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는 노래방, 지역 행사, 소규모 노래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겸손하게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 장민호가 피자를 먹다가 한식으로 바꾼 것 같다. 고 비유한 부드럽지만 약간 허스키한 그의 특유의 목소리로 박 씨는 점차 국내 트로트 음악계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명성을 얻는 길은 쉽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박경덕의 가장 큰 성공은 신세대 트로트 스타를 발굴하는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3분에 출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선에서는 깊은 감정과 뛰어난 보컬 테크닉이 필요한 곡 바람이 몰래 우는 소리를 선보였다. 그의 공연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으로부터 17개의 하트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방송에 처음 출연한 참가자에게는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주영훈 판사는 백이성 얼굴, 조성모 목소리라며 남성적인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진 그를 칭찬했다. 이러한 활약으로 박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의 수백만 시청자에게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오비팀에서 가장 어린 멤버로 등장한 것도 특별한 볼거리였는데 46세라는 나이에 비해 젊음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트로트 가수 중 최고봉인 장민호와의 돈독한 관계도 박 씨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장민호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동생처럼 대해주었고 방송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민호의 아내인 장윤정과 동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은 그의 유머와 진정성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이런 순간들은 박 씨가 이미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동료와 관객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박경덕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지만은 않았다. 미스터트롯 3 이전에는 일부 지역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지만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5년 지역 트롯 경연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신중한 준비와 온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그의 공연 스타일에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한 번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2018년에 솔로 싱글을 발매하려 했지만 홍보 자금 부족과 젊은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인기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박경덕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그의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3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보컬 연습을 했고
코치들과 함께 기술과 퍼포먼스 스타일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는 한때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다가 지쳐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비팀에 선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체육관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감동해서였다. 게다가 박 씨는 일상 업무와 훈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며 종종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신 덕분에 그는 다른 참가자와 심사위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의 경력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미스터쇼 트롯 3의 압박도 상당한 도전이다. 젊은 재능들이 가득한 대회에서 나이 많은 참가자로서 박 씨는 자신의 경쟁 능력에 대한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그가 장민호와의 관계와 외모 때문에만 눈에 띄었을 뿐 실제 재능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2배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진, 나훈아 등 트로트 스타들의 퍼포먼스 스타일을 연구하고 젊은 참가자들에게서 배우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인내심 덕분에 그는 비판을 극복하고 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초반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덕은 깊은 슬픔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음악적 꿈을 늘 믿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2010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당시 박 씨는 여전히 임시직에 매달려 음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노래하도록 격려한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어렸을 때 중고 마이크를 사줄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박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졌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충격은 박 씨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거의 1년 동안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방에 혼자 앉아 공허감에 울곤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를 위해 치른 희생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낙관주의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그가 음악의 길을 계속해 나가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3에서의 성공을 모두 아버지에게 바치기로 결심했고 그가 부르는 모든 음표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46세이며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터뷰나 텔레비전에서 아내나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비공식적인 출처에 따르면 그는 아내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둔 소규모의 가족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그는 드물게 가족이 제가 무대에 서는 이유예요라고 농담을 했는데 가족이 그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지만 박경덕이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초기 시절에는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열정과 책임감 사이의 균형을 맞추라는 가족이나 아내의 압박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떠나 일해야 할 때 아내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공개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지지가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늘 인내심 있게 믿어주고 격려해준 파트너에게 고마움을 표한 적이 있다. 박경덕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은 그가 2010년대에 겪었던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독립음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금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그는 많은 돈을 잃고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웨이터부터 배달원까지 여러 가지 일을 몰래 맡았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가까운 친구에게만 털어놓았고 그 친구는 그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시기 박경덕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어느 날 공원에 혼자 앉아 음악적 꿈을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을 숨기고 웃는 얼굴로 계속 일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 비밀은 수년 후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시간에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야 밝혀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희생을 듣고 울었고,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에게 실패자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이 가져온 노래와 기쁨으로 기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가족은 박경덕에게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이며, 특히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그렇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